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교통사고 후에 힘에 붙이는 약자를 돕고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911LAW 카톡 아이디입니다.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험회사와 합의서 작성을 할 때 중요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는 어린이가 사고 난 경우, 또 임신부가 사고가 난 경우, 또 성급한 합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합의서를 작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서가 존재하지만 유국장TV에서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 매우 세심하게 조심해야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규모가 큰 보험회사로부터 2차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이렇게 문의를 하기도 하겠죠. 만약에 합의를 하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다시 치료나 보상을 해주나요? 대부분 피해자들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네, 후유증이 있으면 치료나 보상 다시 해드립니다. 합의 내용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사가 발급하는 후유장애가 있으면 다시 치료나 보상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의서를 적게 되는데요. 이 말이 맞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의서에 합의를 한 후에 큰 이상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러나 합의 후에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흔하지 않겠지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말이죠, 피해자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하지 않겠어요? 합의할 때 합의서에도 써 있었고 합의 당시 했던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럼 보험회사 직원은 뭐라고 할까요? 100이면 100. 대학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나 후유장애라는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기가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마음고생도 하고 섣부른 합의로 본인이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피해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또 주의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더불어 합의 시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합의의 종류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이 자동차 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어린이가 부모님들과 같이 차에 타고 있었다면 어린이도 크든 적든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어린이의 부상은 꼭 도매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적은 합의금으로 적당히 부모들이 하는 합의에 끼워서 합의를 하려 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소득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어린이거나 성장 과정에 있는 애들이므로 성장판이 다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판단이 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내 경우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판단이 너무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어린이가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혀도 아주 매우 단순합니다. 혼날까 봐서 말이죠, 다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도망부터 가는 것이 애들입니다. 보험회사는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는 잘 안 다치거든요. 부모님이 합의할 때 몇십만 원 더 해드릴 테니 같이 합의를 하시지요. 어린이의 부상 합의금은 성인과 달라서 합의금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성인은 합의를 하시더라도 어린이, 즉 자신의 불편함을 잘 설명 못하는 어린이는 가능하면 말이죠, 합의를 최대한 늦추면서 치료도 하고 부모가 관찰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골절이 없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가 뇌출혈이나 골절, 수술 등이 동반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이때는 성장판도 확인해야 되고 골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즉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문의하시는 분이 있겠죠. 어린이가 중상인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확인도 해야 되고,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소멸시효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신부 자동차 사고죠. 임신한 경우에도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임신을 한 여성을 피해가는 사고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신부인데요. 임신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임신부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출산 이후에 합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뱃속의 아이와 엄마가 둘 다 교통사고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하게 된다면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상사도 담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합의하면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의 분쟁이 발생이 되겠고, 문제에 대해서 법에서는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임신부의 합의는 출산 후 충분한 시간 후에 합의를 고려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신부들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병원에서 약물치료나 방사선 검사 등 할 수 있는 의사의 의료 행위가 아주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전까지는 치료다운 치료도 할 수 없고 검사다운 검사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부의 합의는 출산을 마친 후에 여러 정황을 보고 나서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출산 후에 몸이 아프면 그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부터 병원 치료하시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보험회사와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무조건 합의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실적 때문이겠죠. 말려들지 마세요. 합의서에 어떠한 단서 조항을 적어도 분쟁화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약자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성급한 합의가 있습니다. 성급한 합의는 합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 직원의 꼬임에 너무나 쉽게 합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합의 후에도 몸 상태에 큰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서둘러서 합의를 했는데 그 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몸 상태로 시름시름 아파진다면 그때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순전히 합의를 했던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급하고 잘못한 합의를 해서 오랜 시간 내 돈 들여가면서 치료하는 답답한 피해자를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오늘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 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어린이 사고죠. 그 다음에 임신부 사고죠. 마지막으로 성급한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보험회사와 침착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